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도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짜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서지 보호기입니다.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즉 SPD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서지 보호기를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에 순조롭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서는 아주 험난한 길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소에서부터 철탑을 거쳐서 강을 건너고 산을 지나서 그리고 땅속으로 와서 우리 집까지 오는 경로가 가지각색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낙뢰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집 근처에서 어떤 개폐, 큰 동력 장치의 개폐에 의해서도 서지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사인파형의 그런 전원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파의 중간에 펄스파가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펄스파가 크기가 작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펄스파의 크기가 크게 된다면 이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고장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집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이나 그래요. 간단한 전자제품들은 고장나도 좀 어떻게 고친다고 쳐보죠. 하지만 만약에 병원 같은 곳에서 중요한 의료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서지가 침입을 해서 기계가 고장난다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키지만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지가 들어올 때 그 서지를 적절하게 없애주는 혹은 이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서지 보호기입니다. 그러면 서지 보호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할까요? 맞습니다. 서지 보호기는 평소에는 고임피던스, 아주 저항이 높다가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대지로 흘려주게 되는 일종의 방전 장치가 바로 이 서지 보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지 보호기는 설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치가 바로 주 선로와 가까워야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만약에 그 선로의 길이가 길게 된다면 전압 강화 때문에 보호하는 효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지 전압에 대해서 피해를 낮추려면은 무엇보다도 SPD, 즉 서지 보호기의 설치 위치가 선로와 최대한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서지 보호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가공 송전로를 통해서 뇌가 유입될 만한 그런 확률이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 저압 인입 설비가 통합 설비, 즉 통합 접지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보호가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우리가 이 서지 보호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서지 전압으로부터 전기 장치를 보호하기 때문에 전기 공급 장치가 계속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원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임계값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즉, 서지를 감지하게 되면 그때 바로 동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여기 서지 보호기에 있는 앞에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동작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적색으로 바뀌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만약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그 서지 보호기를 이제 교체해서 정상적인 것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지 보호기의 한번 겉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겉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측과 함께 이 접지 도체를 연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상과 선마다 서지 보호 장치에 맞게 제품들을 교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뭐 금속 산화물이라든지 방전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일종의 트리거 장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접점을 동작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서지 보호기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요? 일단 설치할 때는요, 주 전원, 즉 메인 차단기를 일단 내리고서요. 그리고 서지 보호기를 분전반, 뭐 배전반 이런 곳에다가 부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주 선로와 최대한 가깝게 단거리로 결선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구들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에 서지 보호기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전원과 함께 자, 여기 N선도 같이 결선을 해야 되겠죠. 상태가 다 결선이 제대로 된다면 이제는 전원을 투입해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급적 가까우면 좋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원 리드선의 길이는 한 50cm 이내가 좋겠고, 그 다음에 접지 도체까지, 즉 접지 도체의 길이는 약 1m 이내로 하는 것을 더 권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지 보호 장치를 달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상업 지역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곳에서 이 중요한 장비가 바로 서지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지 보호 장치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막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종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이 접지 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접지 설비 그리고 낙뢰 설비 이런 것들이 함께 이 보호 협조가 체계가 잘 구성되어야 안전한 전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서지 보호기가 관련된 규정, 즉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개소들이 있는데, 자, 이곳에다가 모두 설치해 주는 게 좋겠고요. 혹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전기를 받아야 하는 곳에 계신다면, 자, 그런 설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서지 보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제대로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를 그냥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전기를 계속 받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동차 같은 것은 많이 고민하잖아요.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타이어도 좋은 걸로 바꾸고, 자, 그리고 이 겉에 차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그런 흠집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전기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처럼 이 전기도 잘못하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큰 사고가 이제 인명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으니 평소에 우리가 전기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져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은 서지 보호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